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7월 31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쿠팡 플레이가 라이브로 진행해준 토트넘의 오픈 트레이닝 영상을 살펴보면 토트넘 선수단은 한국 팬들 앞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밝게 웃는 손흥민 선수 옆에 자리를 잡으면서 손흥민과 같이 웃는 그레이도 포착이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레이의 팀 적응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였고, 잘생긴 베리 발의 단독 인터뷰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토트넘의 유망주 2명의 운명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력이 상당히 높은 스카이 스포츠가 전하는 토트넘 이적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까지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깜빡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74%나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토트넘의 아카데미 출신 중에서 현재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마이키 무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마이키 무어는 놀라운 프리시즌을 보낸 후에 토트넘의 차세대 주전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수는 곧 스타가 될 것 같은데 이 16살의 소년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무어에게 관심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무어는 토트넘에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 실제로 무어는 17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토트넘과 계약을 맺었고, 토트넘 직원들은 이 새로운 계약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 딘 존슨은 팟캐스트에서 무어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토트넘의 누군가는 무어의 이 계약을 중요한 일이라고 표현했고, 무어가 1군 주전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딘 존슨은 마이키 무어에 대한 새로운 계약에 대해 들었다. 존슨은 토트넘 소식통이 무어와 새로운 계약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공유했다. 무어는 토트넘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토트넘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토트넘은 마이키 무어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무어가 스쿼드에 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어와 같은 선수가 몇 명 있는데 제이미 도니는 1군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토트넘의 소식을 전한 토트넘의 정통한 딘 존스였다. 이런 소식에서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무어는 토트넘의 위대한 인재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은 뛰어난 젊은 선수를 배출하는 재능이 있다. 해리케인, 레들리 킹 등등 토트넘의 아카데미는 팀이 가장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는데 중심이 되어 왔다. 무어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다음 아카데미의 재능일 수 있는데, 불과 16살인 선수에게 기대가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무어가 가진 재능의 양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 무어에 대해 기대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어는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1군 스쿼드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가운데 랭크시에게는 그 기회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뒤에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은 2부 리그, 1부 리그, 다른 유럽 리그에서 관심을 표현한 랭크셔의 임대 옵션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면서 랭크셔는 임대에 보낼 것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시즌부터 리그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랭크셔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운명에 엇갈린 2명의 유망주 소식 전해드렸고, 스카이 스포츠가 전한 토트넘의 이적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이적 자금 대부분은 단 한 명의 영입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의 여름 이적 자금 대부분은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영입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누구와 계약을 맺었나? 토트넘은 아치그레이, 베리발, 양민혁과 같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선수단에 추가했고, 양민혁은 2025년 1월에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엔제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들과 경쟁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검증된 최고 수준의 재능을 자신의 팀에 추가하고 싶어 할 것이다. 최근 며칠 동안 토트넘은 팰리스의 에제와 울버햄튼과 네트와 같은 선수들에 대한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는 로마노 기자의 소식이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토트넘은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원한다.
그렇지만 스카이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는 엔젤 감독의 최우선 순위는 전방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포워드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기자는 토트넘이 로얄을 대체하기 위해 오른쪽 풀백을 영입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토트넘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이클 브리치는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은 홈그로운 쿼터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로얄이 떠난다면 오른쪽 풀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여름 주요 타깃은 전방 세 포지션을 모두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일 것입니다. 베르발과 아치 그레이를 영입한 후 이제 토트넘의 대부분의 이적 자금이 공격수 영입에 쓰일 것 같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이 공격수 영입에 엄청난 돈을 쓴다고 말한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스포츠웹은 로마노 기자, 골드 기자, 브리치 기자 등을 포함한 모든 기자들은 단지 지식에 근거한 추측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3명의 기자도 토트넘의 최우선 타깃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요한 랑게의 지휘하에 토트넘의 비밀 영입 작전 때문인 것 같은데 랑게는 영입 작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라면서 랑게의 비밀 작전 때문에 현재 토트넘 1티어 기자 골드조차 토트넘이 누구를 영입할지 모른다고 코멘트한 스포츠웹이었는데 토트넘은 도대체 어떤 공격수를 노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의 FC 온라인과 긴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활약에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트레이드 마크인 중거리 슛을 덜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가장 많은 중거리 골을 넣었을 때는 콘테 감독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당시 콘테 감독님은 윙백을 윙어로 기용했기 때문에 저와 셉셉이는 중앙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당시 저의 흥민존에서 방향을 틀고 안으로 들어가서 슛을 때리는 위치에 있는 저를 종종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흥민존에 들어가서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모든 선수들이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 찬스를 쉽게 만드는 것은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중거리 슛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포지셔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많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에서 득점이란 아름다운 골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의 좋은 위치에 있기를 노력하고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지난 시즌 중거리 슛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건 엔제 감독 체제 하에 달라진 포지셔닝 때문이지 일부러 중거리 슛을 안 때린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골은 넣는 것이 중요하지 골이 아름다운 골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서 최적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만약 제가 경기 중에 한순간 결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임무를 받았다면 윙어로 뛰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윙에서 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윙에서 상대 선수를 제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왜 그런 대화들이 나오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윙어로서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부수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을 가장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대가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 만들어야 할 때 체력을 아끼고 있다가 치명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면서 일부 팬들이 손흥민은 윙으로 뛰기에는 늙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윙에서 상대 수비를 부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자신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플레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에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자신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 소식 있으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